안녕하세요. 매일매일 건강한 습관 하루 비타민입니다. 오늘은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나타나는 증상과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환경에서 생활을 해도 누구는 감기나 염증이 잘 생기고 또 누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그중 하나는 신체의 방어력, 즉 면역력의 차이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면역력은 이물질이나 세균, 바이러스와 같은 각종 병원균에 대응하는 힘을 말합니다. 때문에 면역력이 강해지면 병원균에 노출되더라도 그 영향을 덜 받게 되는 것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나타나는 이상 신호와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과 음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나타나는 증상, 첫 번째에는 배탈을 자주 겪게 된다입니다.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 위장관으로 들어온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장내 유해균이 많아지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서 내부에 염증이 쉽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만약 특별히 문제가 될 만한 음식을 먹은 것이 아님에도 복통이나 설사 등의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라면 면역력의 저하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염증이 몸 여기저기에 생길 수가 있다는 건데요. 면역력이 떨어지면 각종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투하거나 체내에 있던 것이 악화되면서 다양한 염증 질환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중 대표적인 것이 헤르페스성 구내염인데요. 이 헤르페스성 구내염은 헤르페스 바이러스 보유자가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증상이 나타나게 되며 이 증상으로는 입술 주위에 2에서 3mm 작은 수포가 여러 개 나타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여성분들의 경우 면역력 저하로 인해서 질염을 겪을 수가 있는데요. 여성분들의 질에는 원래 균이 많지만 질 내부를 약산성으로 유지시켜 병원균에 맞설 수 있도록 하는 유익균이 대부분이어서 평소에는 문제가 없지만 이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게 될 경우 유익균이 감소하고 곰팡이나 트리코모나스 같은 유해균이 많아지면서 질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봉화지겸은 피부 아래 조직의 황색, 포도상구균 등의 세균이 침투해서 발생하는 염증성 질환으로 피부가 빨개지고 또 누르면 아픈 것이 특징으로 주로 다리나 발에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감기에 자주 걸리고 쉽게 낫지 않는다입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감기 바이러스가 몸에 쉽게 침투하기 때문에 감기에 걸리기 쉬운데요. 보통 감기에 걸리면 콧물이나 기침, 미열 등의 증상이 일주일에서 4일 이내로 지속이 되다 사라지지만 면역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증상이 이보다 오래 지속이 되고 고열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네 번째는 대상포진이 발생한다인데요. 대상포진은 어릴 때 몸에 침투해 있던 수두 바이러스가 다시 활동을 해서 근육통이나 물집, 발진 등을 유발하는 병으로 이런 수두 바이러스는 수십 년 이상 증상이 없이 숨어 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갑자기 활동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만약 이유 없이 피부에 물집이나 붉은티가 생기게 되면서 통증을 동반한다면 대상포진을 의심해 보셔야 하는데요. 대상포진 증상인 경우 72시간 이내에 항바이러스제 등의 약물로 치료를 해야 잘 낫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체온이 1도 떨어지면 신진대사율은 15%가 낮아지고 면역력은 30%가 감소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체온이 낮아지게 되면 면역력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각종 질병에 잘 걸리게 될 뿐만 아니라 살도 잘 찐다고 하는데요. 반면 체온을 1도만 올려줘도 면역력은 3배에서 4배까지 상승하고 신진대사 촉진은 물론 질병 위험도 큰 폭으로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 첫 번째는 비타민을 보충하는 겁니다. 비타민은 쉽게 영양제로 보충을 할 수가 있는데요. 비타민 A와 C, E 등은 면역세포의 활동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중 특히 비타민 C가 부족하게 되는 경우 세균을 공격하는 세포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몸에 비타민이 부족하지 않도록 영양을 충분히 보충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면역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본적인 영양제에는 이런 종합 비타민이 있습니다. 종합 비타민에는 우리 몸에 필요한 비타민과 무기질 등이 골고루 들어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섭취를 해주시면 면역력 강화에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빼곡하게 영양 성분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런 비타민이나 무기질은 사실 미량이라도 우리 몸에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음식으로 섭취가 어려울 경우 이런 종합 비타민 또는 개별적인 비타민을 통해서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평소에 신경을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비타민 C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면역력 강화에 매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비타민 C를 보여드렸고요. 또 이 영양제 같은 경우는 마그네슘과 아연입니다. 마그네슘과 아연 같은 경우에도 면역력 강화에 매우 도움이 되는 영양제인데요. 특히 아연 같은 경우에는 산화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인체 전반의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감기 예방을 위해서 이 아연과 마그네슘을 종합 비타민과 함께 섭취를 하게 되는데, 환절기나 몸의 컨디션이 떨어졌을 때 이렇게 영양제로 보충을 해주면 감기에 쉽게 걸리지 않아서 저도 늘 챙겨 먹는 영양제 중 하나입니다. 이 영양제의 경우에는 이뮨 서포트라고 해서 면역력에 좋은 성분들만 모아놓은 영양제인데요. 이렇게 한 알에 면역력에 좋은 성분을 담아서 섭취할 수 있도록 타블렛으로 나온 영양제입니다. 면역력을 강화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에는 찬물을 피하는 겁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갈증 해소를 하기 위해서 찬물을 찾는 분들이 많은데요. 찬물을 마시는 경우에는 신체의 산화 속도가 촉진이 돼서 노화가 가속화되기 때문에 냉수 대신 상온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방법에는 체온을 올려주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인데요. 몸을 따뜻하게 하는 성질을 가진 음식인 고추, 파, 양파, 브로콜리 등을 꾸준히 섭취를 하시고, 혈액순환과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생강이나 마늘, 미역이나 다시마 등을 꾸준히 섭취해 주시면 면역력을 높이는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방법에는 복부 온열요법이 있는데요. 체질적으로 체온이 낮거나 잘못된 식습관 등으로 면역력이 떨어진 경우에는 복부 온열요법을 통해서 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방법에는 깨끗한 천에 팥을 담고 전자레인지에 3에서 4분가량 돌려준 뒤에 복부에 올려놓고 찜질을 해주는 건데요. 복부 온열요법은 만성 소화불량에도 효과가 매우 좋다고 하네요. 면역력을 강화하는 다섯 번째 방법에는 스트레칭이나 운동이 있습니다. 운동을 해주게 되면 우리 몸은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또 체온이 올라가기 때문에 면역력이 같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만약 따로 시간을 내서 운동을 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우리 몸은
혈관의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체온의 상승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따로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면 집에서 가볍게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체온 상승에 도움이 됩니다. 면역력을 강화하는 6번째 방법에는 족욕이나 반신욕이 있는데요. 40에서 43도씨 온도에서 30분 이상 족욕을 하거나 38에서 40도씨 온도에서 10분 이상 반신욕을 할 경우 신체 온도를 1도 이상 상승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숙면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면역력을 강화하는 7번째 방법에는 충분한 햇볕 쬐기입니다. 햇볕을 피하는 것이 피부 미용에 좋긴 하지만 너무 햇볕을 멀리해도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얼굴이나 목 등은 자외선 차단제나 모자 등으로 잘 가려주고 다리나 팔과 같이 평소에 옷에 가려져 있는 신체 부위를 위주로 햇빛을 쬐어주면 면역력을 좋게 할 뿐만 아니라 피부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효과도 볼 수가 있습니다. 면역력 강화에 좋은 8번째 방법에는 면역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음식을 섭취해 주는 건데요. 대한영양사협회가 발표한 면역력 강화에 좋은 10가지 음식을 살펴보면 현미, 마늘, 파프리카, 고구마, 고등어, 돼지고기, 홍삼, 표고버섯, 견과류, 유산균 제품을 선정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나타나는 증상과 면역력을 강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유익한 정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